네, 오래 기다리셨죠? 북 언더스탠딩 두 번째 시간. 지난 네. 시간에 보물섬. 보물섬 1편을 했죠. 네. 보물섬 각종 조세 피난처에 대한 얘기들. 자세한 해부.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된 됐느냐 거냐 하는 얘기를 등등등 얘기했고 잠깐 듣다가 마지막에 특히나 그 본고지는 영국이었다. 영국인 것 같다. 그 책에서는 저자가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이 나쁜 놈들의 대장이었다. 알고 보니 뭐 네. 그런 얘기였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저자가 영국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 안에서 그 시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영국 활동가의 취재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보물섬이라는 책을 쓴 분도 영국 사람입니까? 예, 영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나라 욕 내가 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하는 게 아닐까. 유독 영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또 잘 아는 분야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번에 이제 영국이 마치 이거를 이제 이 주장을 따라서 예. 문제로 보면 그럼 영국은 왜 어쩌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그 과정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는데요. 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형제한테 영국 정부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세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베스트 형제가 누구였죠? 그 전 세계적으로 정육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정육 사업을 했는데 네. 세금 안 세금 내려고 안 도망간 내려고. 단인 형제들. 예. 그런데 결국은 세금부가 거의 실패하고 남미에서 속 키워서 중국에 파는데 영국 니들이 뭘 했다고 나한테 세금을 예. 걷냐? 그분들이었는데 이것처럼 영국 정부는 세금을 거둘 의도가 당연히 있었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자본가들이랑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영국이 결정적으로 이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 어디로 가냐면 이제 2차 세계 대전 끝난 직후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세금도 물리고 하려고 했는데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영국이 승전국은 됐지만 이때쯤부터 진짜 영국의 흑역사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이때 막 시민들한테 배급하고 예. 전쟁 말기에는 미국한테 거의 모든 기술 다 넘겨주고 대출 거기다 전비 같은 거 지원받아가지고 겨우 이기고 그러니까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대영 제국은 거의 몰락의 지경에 이르렀던 상태거든요. 예. 이 시점에는 거의 뭐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전함도 몇 채 못 굴리고 예.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어려우면 그냥 그렇고 살지만 영국처럼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배급받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절망감이 큰 거예요. 네. 근데 영국은 아까 저번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라는 자본 권력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이 시티가 돈이 많으니까 네. 이들에게 과세도 하려고 하고 통제도 하려고 계속 할 텐데 영국이 이때까지는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은 당연히 한국 정부 안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예. 영국 그 영란은행은 독립적인 그 상인들,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가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예. 이들은 당연히 터치받고 싶어하지 않고 과세받는 것도 싫어할 텐데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계속 압박을 했어요. 뭐 이러지 마라, 뭐 이렇게 돈 좀 더 내라,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이 영국 정부가 이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해서 이때는 파운드와 대출 규모, 그러니까 대출 총량을 규제를 했는데 이 규제가 원래 당연히 없었고 없어야지 이제 은행가들은 편하잖아요. 마구 예, 대출해두고. 근데 정부가 이거를 통제할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내가 다 컨트롤을 할 거야. 이런 구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운드화 장사로는 쉽지가 않아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그 제국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막 인도도 독립하고 예. 다 전 세계 식민지 독립하니까 파운드화의 권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나는 파운드화를 굴리는 사람인데 통제도 강해지고 이 파운드화의 파워도 약해지니까 점점 이제 시티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게 이게 사람이 위기가 오면 또 기회를 보는 것처럼 네. 이분들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달러의 시대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망했다고 해도 파운드화 결제 비중이 국제적으로 한 40%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은 게 야 그러면은 너네가 파운드화 대출 규제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달러로 대출하면 되겠네? 생각을 한 거예요. 달러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그냥 남의 나라 돈 받아가지고 마치
추가 수입처럼 하는 거니까 파운드화는 국가 경제 때문에 그래 니네가 알아서 컨트롤해. 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달러 유치해서 달러로 금융을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기 시작한 겁니다. 역외금융이네요. 역외금융. 그렇죠. 본격적인 역외금융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건데 예. 지금은 우리가 누워서 뭐 미국은 당연하고 막 일본 주식, 독일 주식도 다 사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국 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분인데 계좌는 뭐 미국 계좌 1억 있고 주식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이 전 세계를 막 흘러다니는 게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이렇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돈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상징이 환율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달러원 환율 20원 올랐다 이런 게 돈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예를 들면은 달러는 1달러당 1,000원, 뭐 100마르크 고정 환율제를 하던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각국 정부가 금융은 통제를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다 컨트롤을 해야 돼. 이런 시대였거든요. 오히려 옛날에 더 이런 규제가 강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끼리 돈을 오가는 것도 조심스럽게 관리하던 시대인데 예. 이 영국 상인들이 영국 이제 시티가 본격적으로 달러 유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에서 이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걸 하자. 그러니까 각국 간의 장벽들을 우리가 넘어주는 역할을 하자. 예. 이런 쪽으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그 가끔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유로 달러, 유로 마켓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유로 달러가 뭐냐면 달러인데 유럽으로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자본들을 유로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굴러다니는 금융시장을 유로 마켓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왜 유로 마켓이라는 얘기가 이름 붙었냐? 주로 미국이었죠. 그때 돈 많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 달러들이 그 규제를 피해 가지고 영국 시티로 모이면서 주로 유로에 있는 달러다. 유로화가 나오기도 전부터 그냥 유로 마치 그러니까 유로화랑 달러의 시장이 아니라 예. 그냥 유로에 있는 달러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뜻이 굉장히 확장돼서 예. 그냥 역외 금융 전체를 그냥 아우르는 말처럼 유로 달러. 네. 유로 마켓이 유로에서도 안 하고 달러도 아닌데도 그냥 유로 마켓이라고 유로에서 쓰는 달러 시장.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의미가 점점 확장돼서 그냥 역외 금융 시장을 그냥 아우르는 말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관리하잖아요. 네. 달러 대출도 관리하고. 그쵸. 야, 네 은행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대출은 요만큼까지만 해줘. 뭐 이런저런 규제를 하는데 그 달러가 유럽으로 가, 영국으로 가. 그 영국에선 마음대로 달러를 대출해줘. 그렇죠. 그러면 세금 피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이 유로 우리는 예를 들면 세금을 한 법인세를 10% 걷어야 되는데 20% 걷어야 되는데 우리 20% 걷기로 결정했어 하니까 그럼 쪼르르 옆에 가가지고 세금 안 내는 데서 난 세금 안 낼래 하는 거 똑같네. 이게 국가들이 예. 지금은 금융 자유화, 금융 장부를 허무는 게 선진국의 기준이지만 예. 이때까지만 해도 규제를 했던 이유 자체가 금융을 그렇게 냅두는 순간 통제 권역 밖으로 나가게 되고 예.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워지니까 장벽을 쳐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유로로 달러가 한번 나가버리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금융당국이 감시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파운드화를 영국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만 예. 거기 온 달러들은 손님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손님을 뭐 주인이 없다.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뭐 예대율 규제나 뭐 금리 규제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국 시티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돈 되는 장사다라는 게 된 거고 예. 처음에는 이게 어쨌든 장벽이 있던 시대고 이렇게 막 알려지지 않은 시대니까 우리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장에 직구하는 분 별로 없었던 것처럼 예. 지금처럼 엄청 금융을 외국에다 돈을 맡겨서 한다? 이게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으니까 그냥 각국 정부도 그냥 뭐 그런 걸 하나 보다 정도였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매우 커지기 시작한 게 당연한 게 돈은 당연히 그렇게 벌 수 있는 대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영국 시티가 자리 잡은 이제 주요 3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자본들 기본적인 건데 예. 의외의 두 손님이 그 두 번째가 이제 산유국 돈들인 오일머니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그 이때도 사우디랑 미국이랑 서로 이제 페트로달러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 석유를 사오면 달러를 벌고 그러면은 아까 그 산유국에 달러가 쌓이는데 예. 이거를 뭐 사우디에 두면은 굴릴 게 마땅치 않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의 돈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 런던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의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소련의 돈이었어요. 당시. 소련. 네. 이때가 이제 냉전 시작할 때잖아요. 근데 소련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산업 국가였고 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산유국이니까 그 나라의 돈이 엄청 달러가 쌓인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예.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통화니까. 근데 이분들이 입장에서 이번에도 본 것처럼 달러를 벌어서 미국 은행에 쌓아두면 지금 러시아도 동결돼 가지고 낭패를 봤는데 소련 입장에서 미국에 두는 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영국 그 금융가들이 이제 영업을 하러 오는 거죠. 여기로 오시라. 그래서 그 소련의 돈들이 런던에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진짜 이 소련에서 온 돈이 바로 유로마켓에 주역을 했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소련, 미국, 중동에서 돈이 영국으로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나라에 돈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돈이 막 들어오네. 막 나라에 돈이 넘치니까 괜찮았던 거죠. 당시 유로마켓 시장을 키우는 것 자체가. 뭔가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안내 데스크로 칩 밖으로 온 돈이 몰리는 것처럼 예. 영국이 카지노 하나 연 거네요. 그렇죠. 마치 부자들의 이제 그런 자본의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자유롭게 여기를 와라 했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카지노도 참 재밌었던 게 이제 여러 이제 좀 더 이쪽보다는 검은 돈을 추적하는 걸 보면 항상 그런 규제 자유 구역엔 카지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돈 세탁하기는 참 그만한 그렇죠.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돈 세탁한 돈들도 이렇게 이제 넘어서 시티로 도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러시아를 제재할 때 미국이 야 달러로 거래하는 망에서는 러시아를 아예 빼버려. 달러 결제하고 싶은 애들은 러시아랑 거래하면 안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달러는 미국 내에서만 사실은 권역이 있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그 영향을 이번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시티 오브 런던이 우리가 달러 자금 받아다가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소련이하고도 거래하고 미국의 적국인 소련하고도 거래하고 뭐 북한하고도 거래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처럼 미국이 야 달러 거래해서 그런 나라들 하면 너희랑도 거래 안 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영국과 유럽 은행들이 어. 미국 쪽에 붙는 바람에 네. 난처해진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때 영국은 이쪽으로 왜냐면 영국 입장에서는 대영 제국은 망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까 그 역외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렸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전후의 세계를 마치 이제 엄청 시스템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달러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냥 금융 이런 딱 고정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영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도 좋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외 시장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꾸준히 좀 견제구를 달려왔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도 통제를 해라. 계속 압박을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게 새로운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규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걸 또 편법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이 안에서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네트워크처럼 바하마 제도에 뭐가 생기고 맨 섬에 뭐가 생기고 그렇게 예, 추적을 하다 보면 고도화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도. 우리 거기도 면제부가 필요하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비판하는 게 예. 예를 들면 바하마 제도, 케이맨 제도의 그 탈세를 막 비판을 해요. OECD 예, 같은 데서. 그럼 영국이 너네가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냐. 제가 뭐 이 국가들 중에 총독에 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예. 영국 땅이 아니지만. 그러지만 영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섬 의회에서 결정한 거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 하는 거고 맨 섬에 있는 걸 문제를 삼으면 네. 거기는 왕실령이지 예. 우리 영국 정부가 미치지 않는다. 하고 주장. 영국이 이걸 하기 참 좋은 게 네. 그런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정말 많은 거예요. 많아서 예. 그쪽에다 말씀하세요. 저는 모르는 그쵸. 일입니다. 예를 들면 홍콩도 영국 땅이었잖아요. 최근까지 이제 20세기 말까지 홍콩도 총독이 가 있고 영국의 식민지로 유지가 됐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중국 부자들의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반환은 후에도 뭔가 애매했잖아요. 그거 마치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무슨 정부에 불만 전화하면 아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고 여기 담당입니다 하고 저쪽 부서로 넘기고 네. 또 거기서 하면 아 그거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그쵸. 여기 담당입니다 하면 결국 누가 담당인지 예. 아무도 모르는 권한이 없다, 담당자가 아니다 한 구조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 싫기 때문에 예. 그럼 비판을 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저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영국이 이렇게 된 거는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1950년대 그 수에즈 운하를 네. 영국과 프랑스랑 이스라엘이 같이 침공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수에즈 운하가 영국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 회사의 것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세르가 이제 국유화를 해서 통행료 받으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열강을 무시하고 하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갑자기 쳐들어갔다가 미국한테 정말 호되게 혼나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야 우리가 미국 허락받고 움직인 애들이냐 하고 쳐들어갔다가 미국이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 소련이 핵을 쏜다고 압박을 해가지고 예. 이 나라들이 정말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불명예스럽게 퇴각을 하면서 진짜 얼굴에 정말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 완전 위상이 죽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고, 예. 그렇게 찾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국의 남은 유산으로 한 게 바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런던이 나라가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예. 지금도 세계적으로 손꼽히잖아요. 뉴욕이 앞서 있냐 런던이 앞서 있냐 할 때 거기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방대한 게 미국조차도 이 정도 네트워크를 못했다고 하는 게 예. 홍콩, 싱가포르,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가 늘어날 때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게, 중국의 이제 부자들이 돈을 빼돌릴 때 다 홍콩으로 가서 네. 그들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는 루트가 됐잖아요. 예. 이 정도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쌓아온 거는 영국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든 여기가 조금 신탁사, 뭐 이렇게 뭐 맡기고 전문가들의 영역이잖아요. 예. 이 비즈니스가 발달된 건 영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딱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분들, 오래된 회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영국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이 네. 그렇지. 영국 카지노. 영국 카지노. 그게 일종의, 이제 일종의 그게 바로 시티 오브 런던이었다. 런던인데 이제 카지노 칩을 시티 오브 런던에서만 바꿔주는 걸로 하다가 저기 뭐 바하마 출장소에서도 바꿔주고 예. 케이맨 출장소에서도 바꿔주고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 바하마 출장 뭐 미국은 마약에 예민하니까 예를 들면 콜롬비아 카르텔 돈이 바하마에 있다더라. 바하마 신탁세 맡겼다더라. 그러면은 미국이 바하마 정도는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 막 뭘 하고 걸고 이렇게 소송 걸고 뭐 하면서 네. 한 4, 5년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신탁자가 밝혀진다. 그럼 이미 그 돈은 또 어디 다른 지점으로 또 연결돼 있고, 또 소송에서 연락을 하면 또 어디 그렇죠. 옮겨오는데 또 어디 가 있고 스위스 한번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 그 네트워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로 달러 시장이 유로 마켓이 정말 그렇게 크냐? 예. 그럼 규모를 보면 이게 1980년까지만 해도 그때도 이미 5천억 달러 규모였다고 해요. 네. 그런 다음에 1988년이 되면 이게 2.6조 달러. 그리고 1997년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금융적으로 일어난 대출의 한 8, 90%가 이쪽 역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뭐 미국에서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네. 나 저 동네 가서 거래를 좀 하고 싶어. 유럽에서. 네. 그래서 빼놓아간 돈인 거죠. 그게 아무리 많아도 8, 90%가 될 수가 이게 있습니까? 유로 마켓이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리적인 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넓어질 때도 넓어졌잖아요. 예. 이런 역외 시장 전체를 통칭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이런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출, 레버리지, 뭐 이런 파생 상품 이런 게 이제 역외 시장에서 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전 세계 헤지 펀드의 한 5% 정도 가량은 네. 거의 다 이런 조세피난처를 통하기 때문에 예. 그게 전체가 이제 이 역외 시장 통계 안에 그런 들어간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메일 유업의 우유의 대부분은 롯데마트, 이마트에 있다. 그쵸. 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야 마트 우유 사려면 우리 공장 앞으로 모이라고 그래. 음. 라고 해봐야 그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유가 있으면 원래는 이 나라는 우유가 굉장히 국가 산업이라 가지고 뭐 동사무소에서만 판다.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20% 세금을 매긴다 무조건. 예. 하는데
옆에 이마트는 세금이 0%다. 네. 그럼 다 이마트에서 그럼 다 당연히 이마트가 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냥 금융시장은 다 그냥 왜냐면은 이 동사무소는 정말 거기까지 못 가는 분들 이 그냥 하는 거고 정말 좀 큰 손들은 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네. 어느 정도 틈새였던 게 네. 이후에 왜냐면은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금융이 점점 자유화되잖아요. 네. 그 흐름을 타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 영국의 하나하나 아까 지점들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점 뭐 저기 러시아 돈은 주로 키프로스로 들어오고 여기도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예. 전 세계 돈이 모이고 하는데 시티가 도착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도 통제를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제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좀 나쁜 그 사실은 활동인 거예요. 자유로운 활동이지만 꼬리를 안 잡히려고 지금 이리저리 도는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그쵸.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결국 따져보니까 그게 시티 오브 런던으로 가더라지만 그냥 우린 자유롭게 해서 시티 오브 런던으로 오세요가 아니고 자기들도 뭐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케이맨 군도 갔다가 그쵸. 뭐 아까 이제 랜섬도 잠깐 갔다가 그쵸. 뭐 여기 갔다가 이렇게 근데 뺑뺑 돌아서 꼬리표를 없애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 좀 사회가 이상하긴 하죠. 이 네트워크가 막강한 이유가 뭐냐면 예. 그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 마약 조직들 간에는 오히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 예를 들면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영향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대신 네. 서로 믿고 맡기는 시장이거든요. 정말 예. 신뢰로만 돌아가는 시장이거든요. 신뢰가 깨지면 죽는 거지. 그쵸. 거기는 죽음. 그리고 거기는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처벌이란 제도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장은 정말 서로 믿고 이렇게 정말 얘네가 유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게 너무 역사가 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돈을 유출하고 예. 금융이 어쨌든 발전하지 않았냐. 네. 영국을 먹여 살리잖아. 예. 근데 두 가지 이제 포인트로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이.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막 시위를 하고 월가를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AIG라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가 예. 거의 파산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예. 이 회사 무너지면 진짜 전 세계 보험자들은 물론이고 금융산업 그냥 끝난다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뉴욕에 있는 AIG에서 터진 사건이 아니라 예. AIG 런던 사무소에서 직원 400명짜리 사무실에서 1,800억짜리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역외금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왜 부도가 날 뻔했냐면은 정상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뭐 몇 프로 이상 레버리지도 안 되고 특히 보험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엄청나게 무리한 투자를 한 거죠.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예. AIG 지점에서 그쵸. 분명히 이 돈도 어딘가에 흘러 들어왔을 거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거의 부도 위기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수조 달러를 들여가지고 다 살려줬잖아요. 구제해줬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역외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너네들이 노는 건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런데 사고 터지면 역내의 문제로 간다. 결국 납세자들의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냅두질 않으니까. 예를 들면 자유롭게 놔뒀으면 망하더라도 자유롭게 냅둬야 되는데 네,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건 정부에서 갑자기 개입하더라.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서핑을 타는데 예. 들어가지 말라는 바다에 있어서 근데 거기 정말 재밌는 바다라서 예. 맨날 서핑을 타는데 사람들이 예. 사고가 나면은 여기서 헬기 띄워가지고 가서 구해야 된다 매번. 어. 그렇게 하면은 돈은 안 내면서 어허. 매번 그 헬기는 여기서 그냥 마을 사람들이 태워준다. 아.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서도 그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가 우리 자국민이기 때문에 자국 회사라서가 아니라 재밌는 곳에 가서 그 수영하던 그 사람이 마을의 수영 코치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죽으면 마을에서 수영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의존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가서 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건 그 역할에 따라서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구한 걸 그걸 가지고 생색내고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해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예. 마치 예전에 그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미국 GM에 좋은 게 미국이 좋은 거다 예. 얘기한 것처럼 미국, 영국 뭘로 먹고 사냐? 우리가 금융으로 먹고 살고 전 세계 돈 가져온 게 영국 입장에선 다 망해가는 나라. 전 세계 돈 다 가져와서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영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금은 안 내지만 당연히 나라 경제에 기여를 하고 하지 않냐. 그게 이제 이 시스템에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이제 그 동심원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외곽 분들은 거기는 먹고 산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수가 뻗친 나라들 끝에 이제 돈이 빠져나간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에서는 극단적으로 부자들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바하마로 돈 빼놓고 나면 세금 못 걷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옛날에 식민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에서 뭔가를 착취해가지고 본국이 융성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의 금융을 통해서 사실상 그 반쯤 식민주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구도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돈이 유출된 나라들은 그 부자들이 뭔가 그 부정한 돈을 벌던지 아니면 규칙을 깨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그 나라들의 돈을 착취해서 영국으로 가는 게 이게 제국주의랑 다를 게 없다라는 비판을 하는 한국의 겁니다. 부자가 바하마로 갔다가 바하마에서 시티로 가서 거래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상 시티가 한국을 착취하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한국 부자가 한국에서만 돈을 벌진 않지만 한국의 국부를 흘러서 영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 만들어서 돈 가져가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반도체나 TV를 만들어서 말레이시아에 팔면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착취하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금융을 상품으로 볼 것이냐 그 물건이 옮겨짐으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상품으로 볼 것이냐 어쩌면 착취물로 볼 것이냐 이게 보면서 이게 딱 금융 권력의 시각과 자본의 시각과 이걸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 정치 권력의 시각이 정말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티가 아무런 효용도 없이 썼으면 그 자치가 인정될 리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노동당 같은 경우는 특히 60, 70년대 영국은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풍조가 강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영란은행은 국유화가 됐거든요, 법적으로. 예.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예. 이 시티를 아예 통제해서 시장이고 뭐고 없애버리자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시티가 물론 권력도 있었겠지만 그런 효용도 있었을 것이다. 금융을 왜냐하면 우리도 여의도 금융허브화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딱 뭐냐면 여의도를 정말 이런 모방을 해서 예. 일본 부자, 중국 부자 돈 다 우리가 가져와 보자. 예. 여기 안에 법인세 0%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동아시아 돈 다 끌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금융허브 만들자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진보 정부에서도 추진했었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성공을 하면 여의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자들이 모이는데 국가 안의 불평등은 커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부는 늘어난 거 아니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트리클 다운 되겠죠. 그쵸. 그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비판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일단 그 나라 안에 부자들이 트리클 다운 안 시킬 거고 여의도에서 안 나올 거니까 안 시킬 것 뿐더러 예.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 글로벌의 문제아들인 거다. 너네들이 그 구멍을 송송 뚫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글로벌 부자들과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애매하네 진짜. 네. 애매하네. 이게 그런 게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요즘은 논의가 어떻게 되냐면 구글세 이런 거 내자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일종의 이런 식으로 퉁쳐가지고 돈 안 내, 세금 안 내니까 너희는 이 나라에서 세금 안 내고 저 나라에서도 안 내고 그쵸. 저 나라에서도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만 먹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구글세로 내라. 그래서 우리 둘이 협조해서 같이 그냥 걷어내자. 그래서 이게 제가 주인공은 영국이지만 또 다른 주역은 누구냐? 진짜 형님인 미국이 이제 결국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서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미국도 50년대 60년대 영국을 계속 압박을 했어요. 예. 실제로 당시에 책이나 역사 소설 같은 걸 보면 역사책을 보면은 미국 영국이 마냥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서로 깔보는 게 있는 거예요. 전쟁도 했으니까요. 네. 독립전쟁도. 영국이 하고. 볼 때는 아유 저 상놈들이 돈 좀 벌었다고 하고 그렇지. 미국 입장에선 자기 나라 통치하던 건데 이제 힘 다 빠졌는데 이제 그냥 뭐 폰만 내는 놈들 이런 식 갈등이 계속 있었고 미국 입장에선 보기 안 좋잖아요. 예. 쟤네들이 지금 이 금융의 판을 망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70년대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하고 나라의 돈이 모자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폴 볼커 의장이 20%까지 높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장벽이 이제 무력화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 그러니까 이제 폴 볼커 의장이 이제 스위스 은행의 문제를 삼고 한 건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월가에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도 저렇게 야 해보자.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어. 20% 왜냐면 세금이 엄청 높았으니까 이때. 네. 네. 야 우리도 돈 다 빠져나가는 거 두지 말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라는 하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냥 나가서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다 하겠습니다가 되면 영국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냥 미국이 그러니까 연방 세법은 항상 미국은 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었는데 네. 미국이 구멍나기가 딱 좋은 면이 뭐냐면 주가 많잖아요. 네. 그럼 각 주에서 야 그럼 저거 우리가 하자 하면서 국가 안에 역외 시장처럼 생기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딱 여기 주인공이 되는 것들이 작은 주들입니다. 또 네. 마치 스위스랑 그 룩셈부르크처럼 델라웨어 바하마처럼 예. 어. 델라웨어 뭐 네. 와이오밍 네바다처럼 정말 이거 땅은 말고는 엄청- 먹고 살 거 없는 예. 거. 어. 그냥 그렇지. 소밖에 없는 땅. 진짜 델라웨어는 아무것도 없어. 네. 정말 그냥 주민도 몇 명 없고. 델라웨어도 가봤습니다. 델라웨어 가봤습니다. 좀저 한 번도 안 가봐서. 관광지 같은 데입니다. 정말- 숲이 많은 그런 데. 아니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이 델라웨어잖아요. 그쪽이요. 오바마가 아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예. 그래서 이 델라웨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그 직구해본 분들이 소비세 0%인 여길 통하면은 세금 안 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편하죠. 소비세 뭐야? 0%니까. 어. 예를 들면 아이폰 거기서 사면 소비세 0%면 예. 다 거기서 거기 사잖아요. 사지. 예. 그래서 실제로 델라웨어가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예. 주지사들이 이제 공략을 하는 거야. 우리 주는 먹고 살 게 없다. 예를 들면은 폐광촌에서 그 카지노 하듯이 우리는 조세 피난처가 되겠다 스스로. 그러면은 이제 기업 유치를 막 하는 겁니다. 한 예. 100달러 내면은 회사 하나 세워주고. 예. 근데 여기 이런 주로 어떻게 되냐면 델라웨어에서 버는 돈은 내야 돼요. 근데 델라웨어에 세우고 여기서 안 번 돈 우리가 세금 안 걷는다인 거거든요. 델라웨어 역외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 주가 80년대, 90년대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주가 엄청 성공을 한 게 지금 포천 500대 기업 중에 3분의 2가 여기 본사가 있고 델라웨어에 네. 뭐 이름 들면 알만한 회사. 그렇죠. 뭐 하여튼 델라웨어는 거기 회사 관련된 법이 네. 엄청 자유롭게 돼 있어서 뭐 되게 우리 신문들 보면 델라웨어를 뭐 따라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컬럼도 많이 나오던데. 여기 있는 이제 여기 본사 회사를 둔 게 뭐 애플, 아마존, 예, 웬만한 회사들 다 네.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게 사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안 하면 주주가 배임을 걸 수가 있겠다 할 정도. 왜냐면은 너무 델라웨어만 좋으니까. 그쵸. 델라웨어 가야지. 그쵸. 가야지. 주주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요구를 하겠죠. 야, 넌 델라웨어가- 바보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세금만 싼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사는 그냥 한 명 선임하면 되고 예. 결격 사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의결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경영권 방어도 마음대로 거의 모든 걸 보장하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주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몰릴 텐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주는 화날 텐데 근데 그게 다 용인이 되나 봐요. 그게 또 둘 중에 하나죠. 논란거리죠 그게. 거기를 하지 말라고 할 건가? 우리도 같이 할 거냐? 네. 같이 다 같이 못 하죠. 그럼. 저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우리나라도 네. 판교에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네. 판교는 돈이 많죠. 성남시가 돈 떼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성남시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 네. 로케이션 때문이지. 그리고 중앙 정부가 판교쯤에다 합시다라고 결정해서 그런 건데 네.
그 돈으로 성남시는 다른 데 없는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뭐 아니, 요즘 서로 다른 나라면 괜찮은데 네, 같은 나라인데 휴전선에서 지키는 군인들은 똑같이 성남시도 지키는데. 지키고 그쵸. 광주시도 지키고 태백시도 지키잖아요. 그럼 같이 내야지. 적어도 국방의 단위가 같은 나라는 조세도 같이 해야지. 그래야 서로 그 컨셉이 맞지. 그렇죠. 우리는 면세예요 하면 우리로 오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지방 분사는 지지에도 예. 지방 분권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분권 다 시켜놓으면 그러면 지방은 뭐 방법이 없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거기만 먹고 살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연방이 딱 규제를 해서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있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나니까 옆에 주에서 항의를 하겠지만 와이오밍 입장에 델라웨어 입장에선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 되잖아. 니들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되면 방법은 야 우리도 내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된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판점이 뭐냐면 예. 90년대 델라웨어가 이렇게 선을 넘어가니까 예. 옆에 주들도 0%는 아니더라도 이거 자꾸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죠. 제가 뭐 델라웨어 옆에 어떤 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주 법인세가 10%인데 거기 이제 시장한테 가서 선거 때 주지사한테 말하겠죠. 법인세 안 내리면 우리 옮길 거야. 5% 정도 내리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옮기진 않을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들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 이제 이런 자본들은 굉장히 좋은 그게 9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데 그럼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재밌는 게 2012년쯤에 오바마가 케이맨 제도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조세 피난처니까 미국 돈이 다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 케이맨 제도에 어글랜드 하우스라는 빌딩 하나가 있는데 건물 하나에 네. 거기 안에 이제 그게 아마 세계 최대 규모 건물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안에 뭐 회사가 들어와 한 있어. 2, 3만 개 있다더라. 사무실 이름마다 다 있는 거지. 네. 조그맣게. 야, 한 평씩. 그냥 격리 한 평씩. 명 앉아 있는데 네. 그 안에 전 세계 회사 2만 몇 개가 있더라. 그렇지.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케이맨 그 금융청장이 야 델라웨어주에 있는 뭐 오렌지 스트리트 건물에는 21만 개 있다더라. 너네나 잘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보면 영국은 그 권력 자체가 별로 시티를 통제하려고 안 했다. 균형이 이미 무너져 있는데 네. 미국은 그래도 통제를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도 점점 이런 구멍이 하나둘 뚫리면서 그게 막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금융위기 같은 게 자꾸 터지는 이유가 예. 미국 안에서 구멍이 뚫리고 그 금융에서 약한 고리가 만들어진다. 그쵸. 그리고 그 금융 자체를 따라서 여기저기 자꾸 비슷한 모습이 생겨나면서 주요 기업들이 사실상 세금 안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까지 여기 뛰어들면서 사실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 상식적인 모습이 됐죠. 그러니까 돈이 막 전 세계를 다니고 또 막 여기저기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이런 게 익숙한데 그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 이제 특히 70년대 금융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생긴 일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주네요. 그렇죠. 읽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갑자기 생각난 게 뉴저지는 있잖아요. 옷에 세금이 없어요. 옷에 보는 옷에는 의류에는 소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랑 뉴저지가 붙어 있잖아요. 전부 다 뉴저지 와서 옷을 사. 옷은 무조건 뉴저지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옷인데 그쵸. 값이 싸니까 여기는. 유럽은 그쵸. 국경 넘어가면 휘발유가 저기가 싸서 그죠, 저가 사는 거. 그런 동네 많다면서요. 그쵸. 네. 그래서 스위스는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산대. 자기네나 세금 비싼데 저기서 가까우니까. 그쵸. 가까우니까 가기도 마음대로 가고. 그쵸. 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네. 너무 당연한 선택인 게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하죠. 그쵸. 이게 최근까지도 이런 게 2018년에 이제 미국 의회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서 이제 2010년대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잖아요. 네. 대기업들 세금을 얼마나 냈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3% 내더라. 번 돈의 그러니까 한 3% 정도 내더라. 예. 라고 했다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35%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은 이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러네. 해서 아. 3.3% 내더라. 실제로 내는 건 그쵸. 실효세율은 예. 특히 그리고 미국은 더군다나 서비스업이 많으니까 예. 뭐 우리 서버는 어디 뒀는데 하고 나면 끝인 거고 그런 게 많다. 그런 게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주권의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빅테크 기업을 갖고 논란이 됐었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구글 코리아 예를 들면 구글에서 우리가 유튜브 광고 보는 수익이 예. 한국에서 사실상 한국인들 때문에 난 수익인데 네. 다 가져가죠. 그거 다 가져가잖아요. 네. 한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옆 동네에서 와가지고 돈 벌어 가면 항의하고 이런 문제가 점점 이 금융은 자유화됐는데 조세권은 각 나라마다 갖고 있고. 그렇지. 그럼 이 문제니까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금융 자유화가 좋은 거다. 왜냐면은 한국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외자 유치 열풍이 불었잖아요. 예. 예. 문을 다 열어야 된다. 어. IMF도 이렇게 IMF하고 가장 큰 변화가 금융 자유화였잖아요. 예. 예. 돈을 유치해야 우리가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관문들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더 벽을 높이든지 항의해서 이제 너네도 하지 마 하든지 다 내리는 건데 우리가 한동안은 벽을 다 없애는 쪽으로 왔고 그러다 사고 난 게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비판점이 많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랑 국경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 잘못된 상품이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긴 했는데 네. 그건 잘못된 상품의 문제지 넘어간 국경의 문제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2011년에 나온 책이니까 네. 당연히 금융위기 마치 IMF 직후 같잖아요. 예. 거기를 귀결시킨 논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역외 시장에서 마치 자유롭게 마구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마구 돈놀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사고가 터졌다. 사고가 터진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게 미국 금융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난리 났을 때 전 세계가 다 흔들렸던 이유는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로 나갔던 돈들이 썰물처럼 그렇죠. 다 빠져나가죠. 아. 그러면 사실 한국은 그때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예. 물론 이 위기 터지고 경기 침체가 진짜 왔겠지만 억울하네. 무슨 역외금융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네.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보면 항상 중요한 금융 문제는 리스크와 수익을 얻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잘한 것도 없이 2006년, 2007년 그 시기에 외국인의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주가도 올리고 즐겼죠 우리가. 그렇죠. 그 그러니까 돈이 쑥 나가니까. 그 돈 나간 거니까 네. 우리는 억울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뿐인 거죠. 그 어떤 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건데 왜 주가가 내려? 그건 억울한데 잘한 것도 없이 주가가 올랐던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는 남미 하면 그냥 국가 부도를 네.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남미의 국가 부도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 게 70년대 이후부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부도라는 건 이렇게 경기가 항상 좋을 줄 알고 막 무리하게 빚지다가 경기가 갑자기 꺾이면은 갑자기 채무자가 돈 내놔 하면 그때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붐도 없었기 때문에 뭐 국가 부도가 나고 신용 위기도 없었다. 근데 금융 위기가 빈발하기 시작한 게 이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돈들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일단 붐이 없는 것보단 붐이 나야지 후진국도 먹고 살지 않냐인 건데 거기서 또 다른 반론은 그렇게 부도 날 때마다 국민들 세금 올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다 하지 않았느냐. 결국 그런 불안정성 리스크는 정부가 지고 수익은 금융자본이 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국민 국가에선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영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영국이 브렉시트 때 딱 그 브렉시트 찬반을 보면 런던은 반대 그리고 그 외엔 다 찬성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지금도 금융으로 먹고 산다고는 하는데 예. 이분 얘기는 금융으로 먹고 살 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엄청 몰려들면 예. 파운드화나 뭐 이런 게 이제 강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왜- 그렇지. 나라의 돈이 너무 강하면 수출해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돈에 취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사우디가 딱 그렇죠. 우리 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것처럼 그런 게 들어오면 중산층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국가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되지. 그런 중앙에 있는 그럴 수 나라도 안 좋고 그럴 수 있겠다. 돈이 빠져나간 나라들도 안 좋고 아. 누구만 좋냐? 금융만 좋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해제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2007년에 말씀하신 그 호황 전까지는 전 예. 세계가 너무 좋잖아요. 막 예. 돈이 예. 막 복사가 넘쳤죠. 된다. 넘쳤죠. 예.
근데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마치 과음 엄청 해가지고 진짜 이번 해보고 나면 야 이거 다시 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처럼. 맞아.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쵸. 저도. 정말 그때 금융위기 제대로 못 수습했으면 대공황보다 더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들도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 봐 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이 작년 일인데 글로벌 법인세 도입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10년 전 책이지만 다 똑같이 하자. 그쵸. 45%로 맞춰. 그쵸. 이 얘기도 그게 타겟이 빅테크라고 했던 이유는 예. 유럽에서 수십조 원 벌어가는데 돈을 안 내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미국도 자기네 나라들은 착취하는 입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버는 입장이지만 예. 자기들도 얘네가 세금을 너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손해인 것 같아. 미국도 이제 안 되겠다. 그래 앞으로 돈 나갈 일이 많잖아요. 이제 각국 정부들이 예. 고령화도 있고 하니까 야, 우리 그만해 하고서는 EU 안에서도 막 스위스 계속 압박하고 미국 옛날에 스위스 1등 은행인 UBS 막 몇천억 원, 몇 조 원 벌금 물리면서 계좌 다 까라 그러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이제 슬슬 이 네트워크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각국 정부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건데 예. 그 뉴스 보고 가장 궁금했던 게 영국이 저걸 받을까? 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항상 좀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좀 튀는 친구인 거예요. 쟤는 뭔가 자꾸 친구들 파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쁜 거 파는 것 같은 친구인 거죠. 근데 당시에도 그 파이낸셜 타임 의외로 그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조세 피난처 문제에 대해 좀 비판적인 편이거든요. 의외로 예. 경제진데도. 예. 근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영국이 브렉시트 할 때도 영국 섬 이제 따로 너네끼리 장사해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영국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야 이 시티는 EU로 좀 쳐줘. 계속 버텼다는 거예요. 시티만은 좀 계속 쳐줘 이런 식으로. 근데 영국 EU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예. 야, 그런 게 어딨냐 이게 찍먹도 아니고 니네 맘대로 하냐. 진짜 너무한다 정말 예. 영국은. 와. 그러니까 영국은 그만큼 국가가 이걸 했던 건데 예. 잘 모르는 건데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까 제가 디지털 법인세 영국 찾아보니까 예. 영국이 이 디지털 법인세가 이거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번 돈에 무조건 15% 네, 그 나라에 네, 내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성공한 게 뭐냐면 금융 부문은 그거 예외로 하기로 G7 OECD랑 협약이 됐다는 거예요. 영국은 사실 금융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주도한 게 누구냐? 예. 리시 수낙 현 총리 당시 재무장관이었거든요. 아 지금 예. 예. 근데 이분이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시티의 그 대표 수호자로서 예. OECD랑 여기를 압박을 해서 아하. 받아냈고 아하. 결국은 이 만약에 디지털 법인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 영국의 이 금융 네트워크를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걸 왜 양해해 줬을 것인가? OECD가 과연 바보일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보면서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거대한 전쟁이네. 거대한 그쵸. 전쟁. 진짜 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예.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조세 피난처 욕할 게 아닌 게 예. 우리나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많잖아요. 많죠. 내국인들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같은 카지노인데 그냥 왜 외국인은 그쵸. 되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는 금지니까 우리나라 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마약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마약 허용. 나쁜 건데 그쵸. 외국인만 해. 그렇죠. 또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쵸. 네, 그게 네. 바하마가 뭐 그 노텍스를 네. 파는거나 그쵸. 우리나라가 카지노를 파는거나 뭐 똑같은 거죠. 뭐. 그쵸. 논리적으로는 같죠. 뭐 마약도 남미에서 콜롬비아가 코카인으로 엄청 성공하니까 모르겠다.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이게 것처럼. 각국이 각각의 국가가 각각의 국가 내에서만 실효적인 지배력이 있으니까 그쵸. 국가만 넘어가면 남의 일인 거예요 다. 처음에 제가 여기 연결이라고 말씀드린 게 어. 점은 통제가 되는데 어. 그 선은 통제가 안 된다. 공해상인 거죠. 근본적으로는 구글이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동안 국가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사실 구글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나라 하숙집들이 하숙비 내리기 경쟁을 해서 막 2만 원까지 내리고 그러면 옆에 야 그럼 우리도 내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숙집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2만 원어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낼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하지 마. 난 너한테 이 서비스도 안 해줄 거고 저 서비스도 안 해줄 거고 안 해줄 거야라고 하면 잘못했어요라고 와야 정당한 거래지. 그쵸. 그래 해주지 마.
라고 할 수 있으면 애초부터 달라고도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듣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드는데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한국은 나라에 돈 모자란다면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 딱 모여이라고 한 다음에 돈 풀어 그러죠. 95조 딱 이제 딱 써서 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그런 자본가들은 국가에 협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그 어떤 동양사 책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인상 깊었던 게 중국 역사 안에선 상인 계급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층은 없었다. 상인은 있지만 한 목소리가 없었구나. 단 한 번도 아하. 상인 집단이 파워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천한 것들이었지 옛날에 천한 것. 그냥 그들은 언제 나라에서 돈 가져가도 할 수 없는. 근데 반면 유럽에서는 독일은 심지어 나라가 워낙 쪼개져 있으니까 예. 한자동맹이라는 그 상인 길드가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 덕분가 없어. 장사는 우리끼리 한 거고 우리 돈 우리가 벌었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난 독일에서 장사 안 해도 돼가 그쵸. 되니까 함부로 못 거는 거고 그쵸. 중국의 상인들은 기분 나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내야지 그거. 예. 금융지주 회장들도 국가 라이센스 아니면 한 일이 없으니까 그쵸. 당연히 내야지 그건. 그렇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 문화 차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노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제조업 국가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간접적 피해를 보고 열심히 일해서 했는데 그 금융업의 장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 이게 이제 보면서 이게 예전에 금융자본에 대한 혐오 같은 거 특히 그 반유대주의란 것도 그런 데서 연원을 찾는 거 보면은 이게 엄청 큰 항상 있어 왔던 예. 갈등의 역사를 담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이 특히 딱 이렇게 마음껏 뒤집는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 또 여기서 기법을 개발할 거고 보면서 야. 아 우리가 아예 몰랐던 그 세계의 문제를 본 것 같았어요. 전 이거 보면서. 뭐 그래서 저는- 그까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법인세라고 해서 똑같이 다 매기는 거 안 된다. 인터넷 회사가 내는 세율과 통신회사, 금융회사가 내는 세율은 달라야 한다. 음.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그렇지. 주는 국가 것과 라이센스하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국군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할 사업이면 한 50%씩 때리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5%만 받든 야 2%라도 내고 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자유 경쟁이고 그쵸. 세금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삼성 괴롭히는 시절이 되면 갑자기 일면 기사에 삼성 해외 본사 이전 검토 그런 거죠. 그런 게 꼭 나와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게 컨센서스가 맞지만 네. 실제로 세율은 이렇게 돼야 맞아요. 처음에는 점점점 세율이 올라가겠죠. 음.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한 100억씩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저는 야 내가 그냥 나 홍콩 가서 살까?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1년에 1억 벌 때는 그 생각 못 한다고요. 홍콩 가면 힘드니까. 근데 100억쯤 벌면 홍콩 갈 수 있어요. 내가 50억이나 내야 돼? 하면서 그때쯤 되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세율이. 홍콩 안 가게. 이제 그러니까 딱 이게 보물섬 입장권을 살 때쯤 되면 네. 이제 딱 그분들은 이제 보물섬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이 보물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없애자고 하지만 없앨 수 있겠냐는 그런 반론이 거죠. 끊임없이 없애거나 하는 거죠. 없애지 못하면 그 애매한 선을 맞춰야 되겠네. 그리고 그 그쵸. 논리가 뭐냐면 어. 1년에 1억 버는 데는 국가가 도움을 많이 줬을 거예요. 예. 근데 100억을 벌기 시작하면 이건 어. 내 능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건 내가 벌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손흥민이 밖에 나가서 저 수백억씩 버는데 그 국가가 해준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못하는 선수들이 내는 세금 정도까지는 그냥 국가가 내는데 나머지는 네가 잘한 거니까 네 줘야지. 야 홍민아 너 아니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사니 그러면 존경해 주든가. 그래서 이 보물섬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그 가상의 그 자본의 국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들의 논리도 있고 그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와 이- 진짜 예.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약간. 가상의 대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책도 잘 네, 들었습니다. 조세 피난처와 관련한 책은 이제 앞으로는 안 읽으시고 안 사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장용으로 사실 수는 있습니다. 소장용으로. 뭐, 소장용으로. 책꽂이 장식용. 그래, 그렇죠. 난 너무 감동했어. 근데 네. 구하기가 어렵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출판계 여러분, 저희가 3탄으로 뭘 할지 좀 두려우시죠? 예, 저희가 이제 슬슬 네.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성의껏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북 언더스탠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